진짜로 그 시장 상황이 네. 요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금리 인상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혼란에 빠져 있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네. 정말로 아는 선배를 많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여기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 화곡동의 세모녀 그 네. 근데 원래는 이게 집값이 하락하고 이럴 때 이런 깡통 전세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도 이런 게 나온 이유가 이거는 뭐 깡통 전세 이런 거랑 다른 건가요? 사실 깡통 전세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이제 흔히 말할 때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깡통 전세 보통 얘기하게 되면 보통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집값 하락,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화곡동에 있는 빌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빌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 대상에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대체제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빌라가 시세를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B 시세가 있다든지 네.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 갭이 줄어들면 네.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무리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려고 했던 분이 아. 흔히 말하는 선호도가 높지 않은 대체제 시장인 빌라에 들어가서 네.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깡통 정세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이거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조선비즈에서 유병훈 기자님이 쓴 기사입니다. 서울 화곡동에서 빌라 100채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세모녀 전세 사기 후폭풍이다. 그래서 근데 이 세모녀가 한 게 500채가 넘는 빌라를 대단하신 것 전세 같아요. 그 어떻게 500채를 이렇게 했다는 건지. 그렇죠. 네. 지지옥션이랑 조선비즈랑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예. 이게 500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분량이죠. 물량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약간 그 레버리지 효과를 해서 큰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마 네. 그러다 보니까 세모녀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 이런 사람들끼리 아마 레버리지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들어갔다가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더더구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아마 이제 세입자들한테는 네. 그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투자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건데 본인만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 세입자까지 힘들게 만들어 버렸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축 빌라를 대신 뭐 명의만 받아주고 네. 뭐 그런 수수료 비슷한 거를 받는 그런 걸로 계속 늘려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통 신축 분양 시장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부 빌라가 네네. 매번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잘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아마도 이제 신축 분양 그 빌라를 구입하면서 약간 뭐 커미션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형식들을 취했겠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왕이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지금 빌라라고 하는 게 시세가 그냥 흔히 말하는 KB처럼 아파트처럼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주변 시세 대비해서 신축 빌라니까 조금 뭐 높게 한다거나 또는 그걸 구입하면서 커미션 받으면 좀 싸게 살 수 있다거나 근데 네. 전세가는 올라가니까 거의 뭐 돈이 없는 상태 또는 적은 상태로 투자하면은 뭔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마 꿈에 젖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런 거는 전세를 살면서 이 전세 보증금을 갚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안 준 거잖아요. 이게 네. 전세 사기가. 네.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내줄 여력이 없는데 이 500채 넘는 게 하니까 이게 하나가 톱니가 삐끗하면서 그렇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와르르 거죠. 무너진 거죠. 이런
거를 내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뭐 이 사람이 몇 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예, 그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전세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세입자는 아마 그 순간에는 빨리 무엇이라도 구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리스크, 예를 들면은 시세가 정확히 이 주변 시세가 얼마가 되느냐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시세 연구. 네. 전세 시세요. 그러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시세가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세보다는 오히려 네. 매매 시세가 되겠죠. 왜냐하면 네네. 결국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매각이 됐을 때 낙찰가라든지 이렇게 되면 낮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를 주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오르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런 집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아, 지금 여기 매매 시세를 좀 알아보고 내가 살려 그러는 가격이 여기 매매 시세보다 비싸거나 거의 육박한다면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선호도가 낮은 빌라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집들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말아야죠. 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전세를 산다라는 건 네. 아, 나 모르겠고 내 돈이 그냥 그 유지만 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기 싫다. 네.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 전세를 산다라는 건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건데 그 틈새를 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세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를 산다는 게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네. 세금도 걱정하기 싫고 네. 뭐 다 싫은데 그냥 내 돈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장 내에서는 네. 매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아. 전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니 네네. 이 상황에 매매가랑 전세가라고 하는 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집주인이 며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죠.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전세 보증금 또 거기다 또 대출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합산된 금액이 아무래도 주변 매매가를 통해서 이게 좀 네. 과도하다 싶을 때는 조금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좀 안정적인 대상을 찾아야지 이거 그냥 편하다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네. 흔히 말한 대로 지금 뭐 경매 넘어가는 경우에 보증금 회수 못하면 이분들 네. 나중에 그 돈으로 또 이제 집을 사시거나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 그걸 잃어버리게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월천님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거절됐을 거예요. 그렇죠. 보증보험을 만약에 했다면 이 근처 매매가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얘기를 하죠. 매매가 1억인데 전세가가 뭐 거의 1억에 가깝게 돼 있으니까 이 전세보증보험이 아마 가입이 거절이 됐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W라인님께서 순위를 알아봐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선순위로 들어갔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네. 이제 집값 하락하는 침체장 때 네. 이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은 예를 들어서 한 5억인데 네. 전세는 한 4억이었다. 그럼 한 1억이라는 텀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침체장 또는 하락장이 발생되게 되면 5억이라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4억 밑으로 떨어지는 그럼 네. 회수를 못하는 순위가 1순위라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네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전세를 들어가시는데 네. 이 전세 시장에서도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집값이 하락하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 약간 이런 것들을 노리는 그런 약간 좀 이상한 부류들 네.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시점에 흔히 말하는 이 깡통 전세들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원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빌라 전세 사기 네. 이게 원래는 갭투기 링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갭투기꾼은 여러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자로 다뤄야 함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갭투자라는 용어가 오염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갭투자라는 단어가 없었고 깡통 전세. 네. 그렇죠. 그런 걸로 표현이 됐었는데 깡통 전세라는 단어고 이제 갭 투자는 그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이 갭이라서 이 갭을 활용한 투자다 해서 갭 투자인 건데 네, 그렇죠. 이 깡통 전세라는 거를 이 갭 투자를
라는 거랑 막 이거 섞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라고 하는 네, 갭 의미가 투자란 말은 원래 없었죠. 네, 없었죠. 네네네. 어떤 면에서 이게 레버리지 투자가 네네. 부동산에서 갭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받아진 건데 네. 이게 요즘에는 조금 갭 투자 자체가 약간 좀 안 좋은 것으로 갭 투자가 깡통 전세랑 동의어처럼 이제 네. 돼버리니까 지급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무리하게 늘려가는 것이 깡통 전세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그냥 그런 집을 전세를 안 들어가는 게 제일 낫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거 저는 전세자금 대출 조금이라도 받으라고. 네.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생돈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권리 분석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자기들 순위를 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피해 안 봐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 권리 분석해주고 그것도 떼오라 그러고 전입 열람도 떼오라 네. 그러고 뭐 이것저것 서류를 요청 많이 해가지고 귀찮아서 대출을 안 받고 그냥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은행을 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그것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상승장임에도 이런 게 터진다는 게 좀 약간 특이하고 전세가가 그만큼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전세가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네. 공급 부족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시기가 되면 그때는 무조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 오르는 상황이 됐을 때 대부분 다 보면 이런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아예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뭐 전세 보증보험을 하든 또는 그 최소한 권리 분석을 할 줄 알든 하여튼 본인이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남에 의해서 케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분석도 좀 할 수 있고 부동산을 조금 알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말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본인이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